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숫자의 자릿수를 이렇게 잘라내는 방법도 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이걸 천 단위마다 콤마가 들어가라, 세 자리마다 콤마가 들어가게끔 작업하라 그러면 자, 앞에서 배웠던 이거 그대로 이용합니다. 샵, 콤마, 샵 제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 단위 콤마 들어가죠. 자, 요 상태에서 지금 요 상태에서 콤마 하나만 표시해 보실래요? 자, 아마 0코드 뒤에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 그리고 있을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 콤마 하면 세 자리 잘린 거 보이세요? 다시 또 콤마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럼 5, 6, 8이 잘린 거 보이세요? 또 콤마 하면 2, 3, 5가 잘린 거 보이세요? 확인하셨어요? 다시 제가 없애버릴게요. 콤마 하나씩. 그러면 다시 세 자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본 우리가 이제 배웠던 기본 코드 상태에서 콤마가 이렇게 추가가 되면 세 자리씩 잘라버리는구나. 그래서 이걸 이제 뭐 하나 표시하면 세 자리 잘리니까 1000의 배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 하면 뭐 10만의 배수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1000의 배수라 그래서 콤마 하나 찍는 것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그다음 공통된 내용이 있는데 자 이건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나가면 원래 기본이 10자리였잖아요. 10자리의 정수가 지금 나가면 몇 자리가 보인다고요? 세 자리 잘려버렸으니까 7자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공통된 내용에 뭐라고 붙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원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아니죠. 이건 10자리일 때 원을 붙이는 거고 7자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원본은 10자리인데. 그럼 여기다가 뭐? 단위 개념으로 1000원이라고 붙여줘야 훨씬 맞지 않을까요? 자, 그다음 이제 참고로 이 코드를 쓸 일은 거의 없는데 혹시 방금 셀스식 대화 상대에 가셔서 자 마지막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혹시 제가 입력란에 있는 거 지우라 그랬거든요. 그 혹시 지웠던 내용이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겁니다 이거 G/ 표준 이 녀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아까 문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하세요라는 코드가 뭐였죠? 골뱅이였잖아요. G/ 표준이란 건 숫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숫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그리고 제가 뭐 그 코드 뒤에다가 뭐 공통된 내용이나 원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 형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G/ 표준이라는 코드. 이 숫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하세요라는 코드입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뭐 크말 2급 정도 되는 수준의 내용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여기까지의 셀스식 기능 가지고 쭉 한 것까지만 기억이 또 오래 안 남을 수 있으니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저희들 교재 저희들 교재 1권 교재 27페이지 상원 씨는 여기 제가 채팅창에 파일 그림 파일 하나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수업 진행하세요. 지금 교재 없으시면 자 교재 27페이지 펼쳐놓으시고 파일 탭에 파일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자 지금 이런 폴더 안에 있죠. 계산 작업 1 잠깐만요. 기본 작업 1 열기 교재가 잠깐만 27페이지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24페이지였나요?
지금부터 거기 1번입니다. 출제 유형 1번. 제가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똑같이 입력을 하세요. 엑셀 기능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5분 정도 드릴게요. 상우씨 파일 하나 다시 보냈습니다.
자, 5분 이상 드린 것 같거든요. 자, 앞에 보세요. 자, 분명히 관심과 집중이라고 그랬죠. 자, 분명히 아까 서두에 뭐라 그랬죠. 엑셀 기능 쓰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웹셀스 기능 왜 쓰고 계세요? 창을 왜 열고 계시죠? 그리고 복사 붙임표 왜 쓰고 계시죠? 뭔가 좀 빠를 것 같죠? 아닙니다. 지금 이 자료 입력하실 때는 그냥 타이핑 치는 게 더 빠릅니다. 제가 보니까 뭐 타이핑 속도가 지금 늦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입력 다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쭉 한 번들 훑어보니까 느낀 건 평상시에 문서 꾸밀 때의 타이핑 속도는 분명히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요? 이 시험에 맞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 교재 몇 페이지를 펼쳐보시냐면 213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이게 무조건 첫 번째 1번 문제거든요. 213페이지. 여기를 보시면. 이게 무조건 문제지의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데이터 입력하라는 문제가 별거 아니지만 5점짜리 문제이긴 한데 100점 만점 입력하는 이게 못하도 많이 힘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엑셀에서 맞는 타이핑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엑셀에 맞는 거. 일반 문서 작업이 아니고. 그래서 뭐 속도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 요령을 조금 전달해 드리면 원래 뭐 이게 시험이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데이터 입력을 할 때는 자료의 성격 같은 것도 먼저 입력을 하거든요. 그럼 그 방향이 가로가 될 수도 있고 세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내용은 다 세로 방향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자료의 성격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뭐 그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엑셀 기능 쓰지 마세요. 엑셀 기능 쓰면 더 힘듭니다. 솔직히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순수하게 입력이 됩니다. 여기다 뭔가 한걸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익숙치 않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민하는데 사실 여기는 엑셀 기능을 쓰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냥 무대포로 그냥 잘 입력, 속도 빠르게 입력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에게 숙제 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맞는 연습. 그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교재 1권 뒤에 가면 그 기출문제들 모의고사 문제, 2권에 가면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 1번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연습을 좀 하세요. 시험에 맞는 연습. 이게 그제 주는 것 같은데 시간은 너무 많이 잡아먹습니다. 지금 벌써 5분 이상 들었잖아요. 시험 시간이 몇 분이라고요? 40분이었어요. 40분씩.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나중에 요령 하나 설명드리겠다. 일단 지금은 오늘은 요거 엑셀 기능 없이 그냥 세로 방향으로 데이터 입력하세요. 뭐 요 정도까지만 요령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장. 그리고 이제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제가 특별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저장 의도적으로 누르시고요.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일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타이핑 연습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자, 기본 작업 2 시트. 이런 폴드에 기본 작업 2 시트. 교재 27페이지. 38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그림 이쪽에 출제 유형 1, 기본 작업 2-1 시트의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혹시 잘 되시면 뭐 혼자서 멀리 가지 마시고 그 문제만 혼자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제 거와 맞춰 보시고요. 잘 안 되시면 그래도 잘 기능이 어딘지 잘 기억이 없다. 그러면 저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속도 붙이지 않겠습니다. 자, 1번. 1번은 다 같이 들어주세요. B5에서 B6, B7에서 B9, B10에서 B12, B13에서 C13, B14에서 C14 영역. 자, 영역 표시가 총 5개가 되어져 있죠. 이게 무슨 표시냐면 떨어져 있는 범위를 동시에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져 있는 범위를 동시에 선택하려면 무슨 키가 필요하다고요? 컨트롤 키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B5에서 B6 선택. 먼저 하나. 컨트롤 키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B7에서 B9 선택. B10에서 B12 선택. B13에서 C13 선택. B14에서 C14 선택. 도중에 자, 제 화면 보실래요? 제대로 선택하셨으면 그대로 두시고 혹시 제 화면 보세요. 실수를 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답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자, 처음부터 다시 B6 선택 왼쪽 컨트롤 눌러서 B7에서 B9 이렇게 지금 저처럼 나와 있지 않고 다른 게 선택이 되어 있다. 이거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는 목적은 여러 개의 셀 범위를 선택하는 목적은 명령을 동시에 처리하겠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기능이 어디 있죠? 자, 요걸 이제 빨리 찾는 거죠, 이제. 한번 배웠다고 빨리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숙달을 시키려고 이제 실습 문제를 하는 겁니다. 자, 홈 탭에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잘 기억이 나고 잘 되시면 혼자서 먼저 가시고요. 조금 한두 발짝.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자, 클릭. 그 다음 내용 두 번째 줄 D4에서 D4에서 H4 범위, D4에서 H4까지의 범위, 영역 셀 범위는 가로 가운데 맞춤. 자, 가로 방향 가운데 맞춤. 요거. 요게 가로 방향입니다. 여기. 그리고 가운데 맞춤. 찾았죠? 글꼴 스타일. 자, 이것도 설명 듣고 마무리하세요. 글꼴 스타일이라는 용어. 여러분들 혹시 문제 읽고 계세요? 혹시 제 화면만 신경 써서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시험을 보러 가시잖아요. 네? 회사에서 업무 지시가 내려오죠. 업무 지시 내용 안 들으세요? 그러면 시험을 보러 갔다면 시험 문제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읽는 게 아니죠. 제가 소리내어 읽는 건 그냥 여러분 따라오시라고 읽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뭐 소리내어 읽으면 여러 사람 읽으면 좀 시끄러우니까 마음속으로 같이 읽으세요.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시험 준비해서. 내용을 이해하고는 그건 나중 문제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제가 컴퓨터 모니터를 본 지가 너무나 오래돼 한 20, 30년쯤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종이에 있는 글자 보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수월하지 않네요. 집중적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니까. 그래서 그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습관화 들이셔야 됩니다. 그것도. 자, 그래서 읽을 때 마음속으로 좀 읽어주세요. 글꼴 스타일. 자, 글꼴 스타일이라는 용어는 아까 여기서 보셨죠? 자,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셀스식 대하상자에서 보셨거든요. 그냥 잠깐 제 화면 보세요. 셀스식 대하상자 안에서 글꼴 스타일이라는 용어를 보셨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기능은 아까 요거 두 개를 조합한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굳이 굵게라는 기능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셀스식 대하상자를 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뭐 열어도 상관없고 안 열어도 상관없고. 자, 클릭. 채우기 색. 선택한 범위 채우기 색. 혹시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지적하세요. 저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틀립니다. 채우기 색 여기 목록 단추 눌러서 색깔 목록을 펼치시고 표준색 대시 표준색 영역에 있는 여기 표준색 영역에 있는 주황. 자, 색깔 이름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이름 확인하세요. 이렇게.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읽어보시고 클릭.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가겠습니다. D5에서 H12 D5에서 H12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자, 잠깐만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는 용어 어디서 보셨죠? 에? 그게 기억이 나야죠. 셀스식 대하상자 안에서 보셨습니다. 셀스식 대하상자를 화면에 표시하는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이라고 했습니다. 단축키 쓰세요. 자, 일단 이용하여 그러면 셀스식 대하상자의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기존에 있던 형식 입력란에 있던 내용을 지우시고. 자, 어떻게 작업해야 되냐면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개를 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표시에 5, 6, 7, 8을 5,678개 0을 0개로 표시하시오.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숫자를 다루는 코드가 0샵이 있고 천 단위마다 작업을 하겠다. 샵, 에우시라고 했습니다. 샵, 샵, 제로.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리고 쌍따옴표에 공통된 내용이 있죠. 개. 쌍따옴표에 묶어서 개. 이 문제는 자, 제 화면 보실래요? 이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요?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지금은 왜 안 되냐면 문제에 보면 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0개라고 표시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끝자리에 샵을 써버리면 이 숫자 0을 표시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만병통치약처럼 쓰이니까 요거 이걸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뭐 완벽해야 된다. 아니요. 완벽 안 해도 됩니다. 좀 틀려도 되고요. 지금은 시작 단계잖아요. 자, 3번 가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내용 읽겠습니다. D14에서 H14 영역은 D14에서 H14 영역은 소수 자릿수를 표시하죠. 자, 이건 특별한 사항이 없더라도 소점 자릿수 조정해야 되겠다. 표시 형식 기능이구나. 표시 형식 기능 중에 소점 자릿수를 조정해야 될 기능이다. 표시와 같이 65.8을 65.80으로 표시하라. 그러면 요거지 요거. 자릿수 느림 줄임. 알아서 적당히 조절해서 쓰시면 소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도록. 이게 그냥 시험 문제입니다. 그냥 기출 문제고. 시험 문제 가지고 만든 교재니까. 기출 문제 가지고 만든 거니까. 여기 있는 것만 잘 하시면 만점 만나 생각하지 마시고 합격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열심히 하시면 제 시킨 대로 좀 따라와 주세요. 자, B3에서 I14, B3에서 I14 영역의 모든 테두리 적용하는. 자, 모든 테두리라는 용어가 아까 있었죠? 여기 있었나요? 이런 게 바로 찾을 수 있으면 먼저 가셔도 돼요. 조금 박자를 한 반 박자 늦춰서 갈 거예요. 그리고 고개 들어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한 후 다시 한 번 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적용. 그 용어도 여기 있죠. 테두리니까. I3에서 죄송합니다. I13에서 I14 영역은 여기죠. 요거 두 개. 대각선 적용. 대각선이라는 표현은 테두리 작업 안에 있는 게 대각선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문제는 친절하게. 자, 그러면 자, 여기 대각선 작업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셀스식 대각 상자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탭에 가셔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선, 세, 끈 그대로 쓰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거 이제 기본값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테두리 대각선만 적용하면 되죠. 요거. 확인. 자, 4번. A열의 너비를 2로 조정하고, 자, 열 조정이니까 대상이 열이죠.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선택키 포인트 보이세요? A열 선택. 이 열의 크기 조정하라. 폼, 셀, 서식에, 열 너비. 값을 정확하게 지어야 되니까 창을 열어야 되겠죠. 확인. C5에서 C12 영역은 이름을 제품명으로 정의하고, 자, C5에서 C12 영역 셀 범위는 제품명으로 제품명, 자, 이름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셀 범위 선택, 이름 상자 커서 놓으시고, 기존에 있던 내용 다 지우시고, 앞으로 이 범위는 제품명이라고 부를 건데, 입력, 오타 조심, 그리고 엔터. 자, 잠깐만요. 이거 이름, 자, 오타가 생기면 이름 수정하는 거 어디가 산다고요? 수식에 이름 관리자에 가서 수정 편집합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나중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4번의 맨 마지막 부분, 첫 줄 마지막 부분에 B13에서 B14 영역은 어디죠? 여기죠. 텍스트 맞춤 가로 균등 분할을 주는. 자, 잠깐만요. 혹시 오늘 수업 중에 제가 가로 균등 분할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 듣지 못했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이제 만났다. 내가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이 기능이 없는지 잘 기억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요령을 이제 생각을 하신 게 텍스트 맞춤이라고 했으니까 꾸미는 거겠네. 그러면 아까 맞춤이라는 용어는 홈 탭에서 보셨잖아요. 여기.
화면상에서 여기. 그러면 여기에 이런 기능값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찾아보면 여기 없을 겁니다. 있었으면 아까 설명하고 갔겠죠. 그러면 없으니까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셀스식 대화 상자 안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단축키 쓰세요. 컨트롤 1. 자, 이제 문제 풀이하는 요령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와서 맞춤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부터 일단. 그리고 가로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러면 텍스트 맞춤 가로 비슷한 게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제 목록 단순을 찾아봐야죠. 이제. 균등 분할 그래서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용어가 다 여기잖아요. 텍스트 맞춤 가로 균등 분할 문제 있는 내용 여기 다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할게요.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라는 거고 기능도 이렇게 찾아 쓰는 겁니다. 라는 거고 그래서 다른 기능을 눌렀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시라고 다른 값을 설정을 했을 때. 자, 앞에 봅니다. 균등 분할이 뭔지 아시죠?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너비, 예? 너비 나누기 글자 수, 그게 균등 분할입니다. 자, 확인. 됐습니까? 그 다음 들여쓰기라는 용어가 옆에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방금? 균등 분할 가로 열고 들여쓰기. 자, 들여쓰기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시 컨트롤, 이건 시험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들여쓰기라는 건 오른쪽에 들여쓰기 값을 설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하시면 뭐 정수값만 입력이 가능한데 양의 정수값, 우리 자연수라고 하는 1, 2, 3, 4 이렇게 정수값만 있는데 저게 어떤 의미냐면 좌우 한자씩 들여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서를 자, 이건 시험과 좀 상관없는 이야기고 일반 문서 꾸미는 이야기를 좀 하자면 문서를 꾸민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렇게 맞자라는 것과 개자, 글자의 끝부분이 테두리가 너무 두툼해서 사실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들여쓰기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나가보시면 이렇게 한자씩 들여쓰겠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문서 꾸밀 때 깔끔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시험과 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자, 5번 I5셀 선택하시고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자, 여기까지 봅시다. 메모 삽입. 아까 포스잇 같은 메모 삽입. 검토 탭에 있다고 그랬죠. 검토 탭에 메모에 새 메모. 물론 풀이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런 방법은 제가 추가로 가르쳐 드린 적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메모가 나타나면 자, 잠깐만요.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내용만 있어야 되지 메모 안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A 땡땡이라고 하는 A 콜론이라고 하는 부분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지우세요. 그리고 필요한 내용은 메모에 있어야 될 내용은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게 글자가 굵게 나오든 안 나오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자, 그 다음 항상 표시되도록 하라. 그러면 해당 메모가 있는 해당 셀을 선택을 하시고 메모 표시 숨기기 한 개의 메모에 대해서 표시 숨기기 그 다음 메모 서식에서 맞춤 자동 크기를 설정하시죠. 자, 메모 테두리 클릭 포인트는 요 포인트 클릭. 그 상태에서 초록 색깔로 바뀌었죠. 커서가 아래서 까박까박거리면 안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모 서식 기능은 여기 따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메모 서식 그리고 맞춤의 아까 자동 크기 메모의 내용, 텍스트의 내용에 맞춰서 메모 크기를 자동으로 조절하겠다. 확인.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저장, 단축키, 컨트롤 S 이런 내용들 외에 또 다른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또 실습을 하러 갈게요. 나중에 교재의 내용 한 번 더 읽어봐 주세요. 그냥 그 제목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내용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억도 좀 나실 거고. 자, 교재 3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교재 3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시트 옮겨갈게요. 기본 작업 2-2 시트로 옮겨가겠습니다.
잘 되는, 잘 기억이 나는 기능이라면 먼저 좀 가시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저하고 같이. 자, 1번. A1,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일단 범위부터 선택합시다. A1, F1 범위 설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건 홈 탭에 맞춤에 있는 요겁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특별한 방향이 없으면 컴퓨터의 기본 방향은 뭐? 오른쪽 방향, 가로 방향입니다. 네? 그 다음 기본 방향은 세로 방향이고요. 기본 방향은 일단 가로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글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HY 경고디. 여기 그 다음에 글꼴 크기 16. 보이니까 그냥 바로 선택하시고 없으면 직접 입력. 글꼴 스타일 굵게. 이건 굳이 셀스식 대화 상자를 열 필요는 없겠네요. 굵게라는 기능이 화면에 보이니까 클릭. 그 다음에 밑줄, 이중 밑줄로 정하시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밑줄이 있고 목록 간추면서 정확하게 이중 밑줄 확인하시고 클릭. 자, 동그라미 2번. A4, A6, A7, A9, P4에서 P6, F4에서 F6, F7에서 F9 영역. 자, 이 표기는 무슨 표기라고요? 영역이 여러 개 보인다. 떨어져 있는 범위를 동시에 선택하세요.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A4부터 A6이라는 범위 선택하시고 순서대로 갈게요. 저는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A7에서 A9, B4에서 B6, F4에서 F6, F7에서 F9 영역 셀 범위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여기 범위를 설정하는 목적은 똑같은 명령을 동시에 설정하겠다. 똑같은 명령을 동시에 설정하겠다. 거기를 범위를 설정하는 목적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 A3에서 F3 영역은 셀 스타일 강조색 4를 정의하고 자, 셀 스타일 여기 있죠. 여기 홈 스타일, 셀 스타일 강조색 4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목록의 이름 펼쳐놓고 자세히 단추면서 목록을 펼쳐놓고 목록의 이름 꼭 확인하신 다음에 클릭하세요. 그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게 좋은 습관이다. 자, 3번 C4에서 C6 영역은 어려운 내용이군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는 용어 어디서 보셨다고요? 셀스식 대화 상자 안에서 보셨습니다. 단축키사 셀스식 대화 상자를 표시하려고 합니다.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 자, 셀스식 대화 상자의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그 다음 오른쪽에 형식 입력란에 있던 내용을 일단 치우시고 문자 뒤에 퍼센트 표시. 문자 뒤에 골뱅이. 키보드상에 있으니까 퍼센트 표시. 그런데 자, 제 화면 보세요. 퍼센트 표시. 문자 그대로 표시. 이거 데이터 종류 문자 데이터인 거 알겠어요? 오케이. 숫자 문자가 결합이 되면 문자 데이터라고 그랬고 문제에 또 문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나와 있는데도 왜 이걸 숫자로 인식을 하는 거지? 간혹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퍼센트가 안 나오네요. 자, 좀 추가 설명 좀 할게요. 원래 퍼센트를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저게 뭐냐면 숫자를 다루는 코드입니다. 숫자를 다루는 코드라고. 숫자를 다루는 코드. 그러면 저게 지금 현재 저기서는 문자 형태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저걸 문자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쌍따옴표 묶으셔야 됩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키보드상에 있는 기호를 그대로 쓰시는데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들 중에 그 원칙에 또 안 맞는 것들도 있습니다.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다루는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그냥 원칙 원래 키보드상에 있는 기호도 원래 쌍따옴표 처리하는 겁니다. 원래 그게 기본 원칙인데 어찌됐든 지금은 퍼센트 부분이 숫자 코드로 인식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문자 퍼센트로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 형식이 어렵습니다. 다른 건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실력이 좀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서 이런 걸 걱정 안 돼요. 요 부분만 좀 고민을 하세요. 표시 형식만. 그래서 표시해 보시면 80에서 90을 80에 90% 표시하는데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제. C7셀. 자, 나머지 내용 C7, C7, C7 있죠. 여기 연극을 한자 연극으로 변환하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 편집하러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무슨 키? F2번 키. 또 다른 방법은 더블 클릭. 또 다른 방법은 수식 이미지를 이용한다. 자, 어떤 방법이 되든 그리고 한자 우리 한자 바꿀 때 어떻게? 기존에 있던 단어를 선택한다. 그리고 한자 키를 누른다. 그리고 해당 한자를 선택을 하시고 자, 저희들 커말 2급 시험에서는 밑에 제 화면 잠깐만 보세요. 입력 형태라는 부분은 무조건 한자로만 표시합니다. 시험에서는. 커말 2급 시험에서는 한자로만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변환. 자, 수정 작업이 끝났죠. 자, 잠깐만요.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엑셀 처음 가르쳐 드릴 때 보통 작업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작업 엔터를 많이 치다 보니까 어떤 제 화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 화면 보세요. 습관적으로 해에다 컷을 놓고 엔터를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하나 네? 굳이 그 지금 영덕이라는 한자 뒤에 있죠. 해로 컷을 다시 옮기는 불필요한 동작이 뒤에 들어가나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나 엔터 치세요.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컷을 옮길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기보다 좀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 내용. C7셀의 셀에 맞춤 기능을 자, 셀에 맞춤이라는 용어를 제가 이것도 설명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C7셀 선택하시고 자, 일단 셀에 맞춤이 뭔지 잘 모르겠고 일단 용어 자체가 생소하죠, 이제. 그러면 꾸미는 내용, 자, 일본은 뭐 생각을 한다면 지금 꾸미는 내용이니까 여기 안에 어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맞춤 정도에 있겠죠. 근데 제가 있었으면 설명을 하고 갔겠죠. 여기 있었으면. 근데 안 했다라는 건 뭐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기능을 찾으려면 셀 서식 대화상자에 들어가야 될 거고 셀 서식 대화상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단축키 컨트롤 1을 이용해서 들어갈 거고 표시할 거고 그리고 맞춤이라는 데서 한번 처리해 보면 그런 용어가 있는지 기능적으로 용어. 여기 있네요. 셀에 맞춤. 여기 클릭. 체크. 자, 그러면 이제 기능은 이제 어딘지 찾았습니다. 저 녀석이 무슨 일을 하는 일이냐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뭐가 눈에 거슬리죠? 글자의 내용이 셀 안에 다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왜 이 기능을 쓰냐고요? 열 너비를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전체의 열 너비를 이렇게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에 맞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셀의 글자 크기를 우리가 저걸 맞추려면 글자 크기를 다 나타내려면 셀 크기를 조정할 수 없으니까 글자 크기를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 내용이 다 나오겠죠. 자, 확인. 일단 나와볼게요. 그러면 글자 크기를 조정해서 이렇게 맞출 수도 있긴 한데 왜 이 기능을 쓰냐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줄이면. 글자 크기를 또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건 열너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글자 사이즈의 조정을 자동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그게 셀에 맞춤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엑셀 쓰실 때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Alt 엔터 쳐가지고 이 기능이 안 먹힙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예. 근데 한 줄에 대해서만 이렇게 먹힙니다. 한 줄에 대해서. 자, 4번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D4에서 D9 영역은 이름을 배점으로 정의하고 이름 상자에 가서 이름 상자 클릭 그리고 배점 입력하시고 오타 없이 입력하시고 엔터.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닌 것 같고요. 이 4에서 2구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해를 표시하시오. 표시 예와 같이 하시오. 2해를 2해, 0을 0해. 자, 그러면 이 4에서 2구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컨트롤 1 셀스식 대화상자를 표시하시고 표시 형식의 범주의 사용자 지정 기존에 있던 내용물들은 없애버리시고 입력란에 있던 내용 이건 0코드 이중 따옴표 해라고 입력하면 되겠네요. 네, 점수값만 나타나면 되니까 세 자리 콤마라든지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아, 여기 샵 해로 쓰면 안 되냐고요? 그건 이제 물론 이제 영을 영어로 표시하라는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샵 해로 써도 되죠. 그래서 어, 코드 하나를 쓰실 때는 영 코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정수 부분 같은 아까 샵, 샵, 제로와 같은 원리입니다. 거기서 나오던 파생하겠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끝자리 영어로 나타내야 되니까. 뭐 다른 문제 만났을 때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일단 지금 보여드릴 그가 샵, 샵 제로 이중 다운표 원이 기본 코드라고 생각하세요. 기본 코드. 응? 자, 그 다음 A3에서 동그라미 5번 A3에서 F9 이 범위 영역에 대해서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거. 더 이상 설명드릴 거 없겠네요. 자, 글꼴의 테두리 목록 단추 눌러서 모든 테두리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자, 선택한 범위에 다시 한 번 더 테두리 목록 단추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자, 시트상에 이유 없이 설명 없이 시트상에 작업이 끝나면 저장. 단축키 컨트롤 S. 저장 단추는 요거 쓸 거고요. 단축키 익히세요. 자, 교재 40페이지. 자,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2-3 시트로 옮겨가겠습니다. 교재 40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 A1, H1 영역은 셀 범위는 일단 선택부터 할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셀 스타일은 제목 1. 스타일 그룹의 셀 스타일. 자세히 단추 눌러서 목록을 펼치시고. 그리고 제목 1을 찾기에는 뭐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목록의 이름 꼭 확인하시고요. 제목 1, 스타일, 클릭. 행의 높이는 30으로 지정하고 홈, 셀, 서식. 목록 단추 눌러서 행 높이. 값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값을 직접 줘야 되겠죠. 30 입력, 엔터나 확인 단추 클릭. 자, 그 다음 내용. C4에서 C1호 영역의 데이터의 문자와 숫자 사이의 대시를 넣으시오. 어디죠? 여기죠? 요 범위. 숫자와 문자 사이에 대시를 넣으시오. 잠깐만요. 무슨 기능이 떠오르시죠? 표시 형식이요? 아닙니다. 표시 형식을 일종의 문자잖아요. 표시 형식에는 가운데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본 데이터 그대로 표시니까. 골뱅이 코드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이거 저도 이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한 줄 아세요? 도대체 무슨 기능을 써야 무슨 일. 나중에 한만 생각해보다 이건 뭐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그냥 데이터 수정인데. 셀 선택 F2 문자와 숫자 사이에 대시를 입력하세요. 이거 이야기인데요. 엔터. 이 작업을 몇 번 해야 된다고요? 열 몇 번. 특별한 방법이냐고요? 없습니다. 더블 클릭 방법 쓰세요. 더블 클릭. 처음에 이 문제 읽고 제가 솔직히 기출문제 보고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왜? 이게 뭐냐면 뭘 배우면 뭔가 귀찮은 일이니까 뭔가 새로운 기능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항상 기본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의외로 별거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에 다 봉착한다는 거죠.
자, 2번 A4에서 A6, A7에서 A9, A10에서 A12, A13에서 A15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컨트롤 키 이용해서 범위 설정하시고, 범위 설정하는 이유는 똑같은 명령을 동시에 내리기 위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 A3에서 H3 나머지네요. A3에서 H3, A4에서 A15 떨어져 있는 범위니까 컨트롤 키 이용해서 선택하셔야 되고요. 채우기색 얘기죠. 이거 걸걸거리게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 표준색 영역에 노랑. 자, 3번. 제목 문자열 앞뒤에 특수문자 O를 삽입하고. 자, 여기서 제목이라는 건 어느 부분을 이야기할까요? 자, 그 정도 눈치와 센스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제목입니다. 제목 문자열에. 특수문자 삽입이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수정 편집하셔야 되겠네요. F나 더블 클릭. 해서 수정 상태에 들어오셔서 수식 이미지를 이용하시는 커서를 앞에 두든 끝에 두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앞에다 두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상에 자 이건 특수문자라는 표현이 있다는 건 키보드상에 없는 걸 동그라미 키보드상에 있는 또 그 영문자 O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키보드상에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한글 자음미음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자키 그리고 여기 첫 화면에 보이네요. 9 삽입하고 자 앞 뒤니까 현황에다가 커서 놓으시고 한글 자음미음 한자키 다시 특수문자 동그라미 선택 잠시 대기 자, 작업이 끝났으니까 엔터 쳐야 되는데 잠시 대기 혹시 이 방법 말고 혹시 다른 방법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오케이 자 이게 생각이 났으면 금방 이렇게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라는 건 컴퓨터 제가 보기엔 문서 작업을 많이 하시거나 고생을 좀 해보신 분입니다. 이게 답이 나온다는 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신 거 알고 계세요? 2번. 한글 자음미음 입력 한자키 이런 거 2번 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런 똑같은 행동을 처리해 주는 컴퓨터 기능이 뭐라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복사 붙여넣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생각이 났으면 좋겠고요. 이미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일부분의 내용 범위 드래그 그리고 단축 깨우세요. 복사, 컨트롤 C, 커서 위치 붙여넣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업이 완료되었다. 엔터. 자, 3번 첫 줄 끝부분에 판매가 F4에서 F15 영역은 여기 통화 기호로 표시하는 통화 서식으로 자 뭐죠? 통화라는 서식 어디서 통화라는 용어 어디서 보셨죠? 기본적으로 여기 네, 시험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은 다음 주 첫 시각에 할게요.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왜냐하면 지금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 4번. E4에서 E2로, 동그라미 4번. E4에서 E1호. E4에서 E1호.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까지 표시와 같이 표시하시오. 표시에 2021년 1월을 2021년 1월까지라고. 자,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선택해 놓은 이 범위에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이 셀 범위에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저 절대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문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엑셀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우리가 지금 엑셀 처음이니까 부담스럽게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운 게 있으면 이걸 이렇게 딱 적어놓고 물어보면 날짜로 갑니다. 근데 날짜의 형태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엑셀이 인지하는 날짜는?
연 대시 월 대시 일로 입력을 해야 날짜로 인식을 하는 거다. 이건 지금 데이터 종류가 뭐라고 엑셀 입장에서는 문자 데이터. 오케이. 문자 데이터 생각합니다. 그런 게 원활하게 잘 된다라는 건 내가 엑셀 실력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하셨고 오늘 수업을. 자, 셀스식 대화 상자에 가니까 컨트롤 그리고 사용자 지정. 자, 기존에 있던 내용 지우시고 문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하세요. 무슨 코드? 골뱅이. 이중 따옴표에 까지. 공통된 내용은 까지. (5번) A3에서 H1호 영역은 모든 테두리.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 지금 까지가 내용이 안 보이시죠? 시험에서 이게 안 보인다고 함부로 열너비 조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 화면 잠깐 보실래요? 이렇게. 보기 좋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그럼 내버려 두세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두진 않을 거고요. 아마 공백을 이만큼, 처음부터 이만큼 공간을 주고 시작할 거라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근데 이게 출판사에서 문제를 조금 다루는 과정에,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약간의 미스 정도? 실제 시험은 저렇게 깝깝하게 안 나옵니다.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H3에서 H1호 영역은 모든 테두리. 자,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그냥 쉽잖아요. 이렇게. 이 범위 선택 모든 테두리. 끝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선 스타일 실선. 실선 이게 기본값이 실선이거든요. 실선 그대로 맞고. 테두리 색이 표준 색깔. 테두리 색깔이 검정 색깔이 기본 색깔이 검정 색깔이네. 그럼 이거 문제풀이 잘못되었네요. 파란색의 실선의 모든 테두리. 그러면 여기서 색깔을 물론 색깔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밑에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안 되니까 어디? 셀스식 대화 상자에 가셔서 셀스식 대화 상자의 테두리 탭에 선은 여기 실선입니다. 지금 요거 기본값으로 나와 있는 이거 실선. 그 다음에 선 색깔은 뭐? 파랑. 표준색 영역에 있는 파랑. 모든 게 된다라는 건 요거 다시 클릭 이거 6개. 수직으로 3개, 수평으로 3개. 이게 모든 테두리라는 의미고요. 아니면 없음 하셔가지고 안쪽 윤곽선, 바깥쪽 윤곽선 바깥쪽 두 개 다 적용하는 게 이게 모든 테두리라는 의미입니다. 확인. 217셀, 217셀 여기네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YY1 MM 월 DD1 형식. 이건 이미 다 나와 있군요. 자, 잠깐만요. 아까 셀슨식 작업할 때 이건 좀 연습을 많이 연습 안 했거든요. 숫자밖에 안 했는데 시험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것만 나오기 때문에 아까 날짜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연습하신 게 있거든요. 실습하신 게 있는데 자, 이 날짜를 어떻게 바꾸라고요? 연도 4자리 한자연 공통적으로 날짜가 한 100만 개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월을 2자리 한자 월, 일을 2자리 한자 일 이렇게 표시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100만 개가 되는 날짜 데이터를 자, 컨트롤 1 셀스식 대화 상자에 들어가 있어서 기존의 날짜들 중에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쓰면 되지만 문제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쓰라고 했더니 뭐 여기 바로 가시면 되겠네요. 사용자 지정. 기존에 있던 거 다 지우시고 자, 친절하게도 코드는 다 나와 있군요. 자, 연도 4자리 Y 코드를 사용하고 대문자로 입력하셔야 되고 소문자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일단 소문자로 4개. 그다음 공통주어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한자 연 이중 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글자 한자 입력하시고 한자 키를 누른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키보드상에 있는 기호는 그대로 쓰세요. 일단 근본적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여기 스페이스 넣어서 쌍따옴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스페이스 넣어서.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쌍따옴표 한 칸 띄우고 공백은 뭐 코드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월을 관리하는 코드가 M이라고 그랬죠. M. 몇 개? 지금 문제 2개 있잖아요. M 코드 2개. 그 다음에 이중 따옴표 묶어서 월. 자, 한글 월 입력, 한자 입력하시고 한자 키를 누른다. 월. 한 칸 띄우고
땅따비 처리하신 다음에 한칸 띄우고 일자로 가지 않고 D 몇 개? 2개. 살짝 킬. 그래서 날짜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나와. 그냥 코드를 줍니다. 지금은 우리 잘 안 보이니까 열너비 조정합시다. 더블 클릭 지금.